스택이랑 q 들어보셨을까요? 스택, q.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가 썼던 거 있어요. 스택이란 용어를. 아마 요런 거 있었을 거예요. 우리 함수 써봤었죠, 호룡님. 네. 요렇게 뭐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치면, 자, 요렇게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하죠. 자, 그래서 F10으로 한 줄씩 실행. 형준님 한 줄씩 실행하시고 있죠, 숙제? 아, 네, 맞습니다. 네. 한 줄씩 실행해서 들어가서. 함수 들어갈 때는 F11 누르시면 함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과정이냐? 자, 이게 메모리상으론 요런 거였죠, 요런 거. 메인 함수에서 자, 시작해서 그쵸? 내가 여기서 테스트 함수로 호출했습니다. 그럼 테스트 함수 공간으로 들어왔죠. 또 이쪽에 있는 소스 코드들을 막 실행을 할 거고 끝나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나요? 다시 이렇게 메인 함수로 돌아옵니다. 내가 원래 들어왔던 부분 다음 줄로. 그쵸? 이게 사실 어떻게 되는 동작 원리냐? 자, F11 한번 눌러볼게요. 자, 안에 들어왔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호출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호출 스택. 보이시죠?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호출 스택에서 메인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테스트가 있죠. 스택은 어떤 친구냐? 자, 스택은요. 이거 안 보이냐? 그림판 띄워서 해야겠네. 자,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저장이 되냐면요. 요렇게 생긴 약간 접시를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처음에 어떤 데이터에 들어갔었죠? 시작 부분이 메인이었어요. 그리고 테스트로 호출했죠. 자, 그럼 내가 이쪽 테스트가 끝났어요. 자, 여기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메인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자, 또 다른 함수로 호출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함수로 호출해요. 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쌓이겠죠. 근데 내 데이터를 뺄 때 어떤 데이터를 먼저 빼주냐? 제일 처음에 들어온 데이터. 처음에 들어온 데이터를 먼저 뭐 해준다?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온 데이터를 먼저 제거해 준다예요. 그래서 first in 아니야 first out인가? 뭐죠? FIF 용어가 있는데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죠? 후입 한글로 쓸게요. 후입 선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쌓아놨다가 데이터를 뺄 때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순서대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돌아갈 위치를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문제없이 실행을 시켰을 때도 이게 여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메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메인에서 또 종료하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여기서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프로그램이 뭐죠? 이 친구죠?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한테 권한을 넘겨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무슨 자료 구조라 그러면 스택 자료 구조라고 해요. 자, 자료 구조 기억나시죠? 어떤 거였죠? 자료 구조?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면 됐었죠. 그래서 우리 배열 같은 거는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었죠? 배열 같은 거는 이렇게 생긴 이제를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넣었다 뺐다가 가능했죠. 순서 상관없이 가능하죠. 인덱스에 접근해가지고. 자, 그리고 데이터를 선형적으로 주소를 통해서 하나씩 엮어서 순서대로밖에 접근 못했던 자료 구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기는 거. 뭐였었죠, 호룡님? 그 링크드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죠. 네. 그리고 스택이 있고, 자, 그럼 Q는 뭐냐? Q는 스택의 반대 개념입니다. 데이터를 먼저 넣습니다. 이 친구부터. 그 다음에 이 친구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넣었어요. 그럼 여기서 데이터를 뺄 때는 스택이라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데이터 얘가 빠져나가겠죠? 근데 Q는 누가 먼저 빠져나간다?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순서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공평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줄서기죠, 한 줄서기. 한 줄서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게임 같은 거 해보실 때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을걸요? 자, 뭐냐면 롤 Q. 요거 보셨죠, 요거.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사람이 탕 접속되면서 차잖아요. 그쵸? 누군가 여기서 이제 나 접속해줘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Q에다가 순서대로 들어온 순서대로 채워주잖아요. 먼저 접속 누르는 순서대로. 그래서 요걸 이제 Q라고 하는 겁니다. Q. 그래서 우리가 이제 Q 매칭 Q 잡힌다 그러죠? 실제 이 자료 구조를 얘가 만들 때 접속하는 순서 만든 자료 구조를 뭘로 만든 거예요? 개발자가? Q로 쓴 거죠. 왜? 들어온 순서가 중요해요. 요 이해되시죠? 요거 그냥 온라인 게임인데 어차피 다 같이 플레이 하는데 들어온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먼저 돌린 사람이 먼저 접히게 하려고? 데디케이드 서버라고 들어보셨어요? 데디케이티드 서버. 자, 보이시죠? 열렬해서 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씁니다. 실제로. 게임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MMORPG가 유행했을 때는 잘 안 썼거든요. 이 방식을. 근데 MMORPG가 아니라 요새는 어떤 장르가 유행을 하죠? 롤 때문에? 그 AOS 게임 같은 그렇죠. 그 약간 5대5 결투, 뭐 6대6 결투 이렇잖아요. 3대3 결투. 이런 경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일반적인 MMO나 모바일 게임의 대용량 서버는 지속적으로 동작하면서 모든 플레이어 처리를 한 번에 해줘야겠죠. 근데 데디케이트 서버는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형중님하고 그 호룡님이 둘이 롤을 붙고 있어요. 그쵸? 근데 제가 여기서 친구들하고 5대5 롤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의 정보가 중요할까요? 우리 게임 플레이어였어? 아니죠. 페이커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기 호룡님, 그 형준님의 정보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 게임만 중요하게 기억해 놓으면 되잖아요. 자기 게임만 서버에서 잘 전송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데디케이트 서버가 어떤 방식이냐? 서버를 원래 기존의 게임 같은 경우는요. 서버를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자, 유저가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쪽에 서버가 있죠. 회사 컴퓨터에 깔려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정보를 얘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서 얘가 뭐 해줘요? 야, 얘 레벨 업 했대. 야, 얘 돈 200원 늘어났대. 얘 능력치 뭐 했대. 이렇게 싸주는 거잖아요. 모든 정보를 얘가 다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플레이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MMORPG 방식의 서버인 거고, 데디케이트는 어떤 방식이냐? 자, 매칭까지는 누가 하냐? 서버가 처리해줍니다. 서버가. 그러니까 그 회사 컴퓨터에 있는 서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건 서버인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형준, 호룡이 게임을 붙어요. 그리고 여기는
준재 얌얌이 게임을 붙습니다. 뭐 어떻게 하냐? 오케이, 여기까지 접속만 완료됐어. 그러면은 여기서 형준이랑 호룡이 중에 먼저 들어온 놈 있겠죠? 누군가. 여기 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먼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형준이가 먼저 들어왔다. 자, 그럼 서버를 어떻게 만드냐? 형준이 컴퓨터가 서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호룡이가 내가 움직였어를 데이터를 누구한테 보내요? 회사 컴퓨터에 보내는 게 아니라 형준이한테 보낼 것 같습니다. 형준이한테 보내요. 형준이 그걸 받아서 업데이트하고 자기 움직인 걸 또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유저가 이렇게 5대5 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방장이 그 서버 컴퓨터 역할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옛날 던파 같은 경우에는 방장 컴퓨터 빠르면 로딩 빠르고 이런 거 좀 들어보셨나요? 그 온라인 게임 옛날 거 한번 해보시면은 방장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전체 유저들의 그 속도가 달라집니다. 로딩 속도나 이런 것들이. 방장이 서버 역할을 하니까 얘가 로딩이 끝나 얘네가 데이터를 받잖아요. 근데 방장이 느리면 데이터를 못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각각의 이렇게 서버를 따로따로 운영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조금 이해되시나요? 데디케이트 서버? 그럼 회사에 서버를 두는 게 아니고 그냥 유저한테. 그때마다 유저 컴퓨터에다가 서버를 두는 거예요. 그쵸. 게임이 만들어지면 그때 서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얘가 알아서 이제 패키 싸주는 거죠. 방장이든 뭐든 여기서 하나 고르겠죠. 아니면 그 컴퓨터 사양을 체크해서 좋은 놈 걸 해줄 수도 있고, 요렇게. 그래서 요새 게임들 보시면 스팀에 뭐 펠월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펠월드? 영상으로 많이 봤습니다. 자, 펠월드. 많이 봤죠. 그러면 접속할 때 서버가 막 있지 않아요? 자, 보세요. 펠월드 멀티 서버 만들기 뭐라고 써 있어요? 데디케이트라고 기본적으로 써 있습니다. 얘는 서버를 만들면요. 그 유저 컴퓨터에서 이렇게 이거 깔리죠? 얘를 켜요. 그러면 누구 컴퓨터가 서버가 되는 거예요? 이거 펠월드를 구매하시면 요 밑에 이렇게 펠월드 데디케이트 서버라는 패키지도 같이 실행할 수 있게 옵션이 뜹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뭐가 딱 떠요? 콘솔 창이 뜨죠? 네. 이게 서버인 거예요. 서버를 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뭐 아이디 같은 거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야, 이쪽 서버에 접근해, 접속해. 이거 이제 상대방 접속해서 여기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게임을 서비스 할 때 그 회사에서 서버를 관리하지 않고 이렇게 개인이 서버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다 해줍니다. 스팀 같은 거 보시면. 어떤 이점이 제일 클까요, 이거에? 아무래도 회사 서버에는 부담이 덜 갈 것 같습니다. 돈이 안 나가죠. 네. 돈이 안 나가죠. 돈을 누가 이제 대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 근데 기업이 패킷을 쏘면 그 망사용료를 받아가거든요. 근데 개인이 쓰면요. 여기 도구 보이시죠? 도구. 자, 도구 누르면 다 뭐가 있어요? 보면 Age of Chivalry Dedicated 서버 이렇게 제공해주죠. 7days Dedicated 서버, 아르마 서버 이렇게 제공해주죠 다. 근데 이제 취약한 부분도 있죠.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할까요? 데이터를 중간에 체크를 못 하잖아요, 회사가. 그쵸? 원래 회사에 컴퓨터 있으면 중간에 우리가 데이터 받아서 체크하고 로그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한테 넘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펠월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핵이죠. 그러니까 핵이 이렇게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막긴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엔딩이 있는 게임이고 계속 평생 동안 라이브 유지 보수 해주면서 서비스할 게임이 아니잖아요. 한번 팔면 보통 끝나는 게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세가 옛날에는 이제 RPG 서버인데 요새는 이렇게 데디케이트 서버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순서가 중요해지고 큐를 많이 쓴다. 그리고
세팅창 같은 것도 보시면, 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세팅창 같은 것도 보시면, 세팅창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이 메시지를 쐈어요. 서버에다가. 그쵸?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상으로는 얘가 뭐 1분 01초에 쏘고 얘가 1분 03초에 쐈어요. 그쵸? 근데 도착하면 당연히 누가 빨리 도착할까요? A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이 B가 먼저 도착할 수 있어요. 왜? 데이터가 도착할 때 이게 물리적으로 뭘 타고 오는 거예요? 전선, 랜선 타고 오는 거잖아요. 광선, 네. 인터넷. 그러다 보면 어느 기지국에서 뭔가 잠깐 뭐 오류가 있어서 잠깐 3초 늦게 보냈다든지 얘는 A 기지국 가고 얘는 B 기지국 기준인데 여기 지금 뭔가 패킷이 엄청 몰려가지고 막 엄청 느리게 가요. 쌓였다가. 그럼 더 늦게 도착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큐를 만듭니다. 큐. 그래서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도 적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메시지 큐. 엄청 자주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메시지 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일을 할 때 배열을 써서 쓸 수도 있잖아요. 리스트나. 근데 처리해야 되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뭐를 쓰는 거예요? 큐를 쓰는 거죠. 들어온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래서 이렇게 서버에서 메시지 큐도 쓰고 그리고 윈도우 프로그램 같은 거 혹시 켜보셨을까요? 얘도 보시면 윈도우 프로그램도요. 얘도 메인 함수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함수가 픽 메시지. 픽 메시지가 있어요. 이 윈도우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메시지 큐라고 써있죠.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내가 윈도우 상에서 마우스 이 윈도우죠. 그림판. 그쵸?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쵸? 그러면 윈도우는 너 마우스 움직이는 메시지 움직이는 동작했네 하고 그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내고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 디스트로이는 뭘까요? 윈도우 종료될 때 호출되는 메시지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종료해보면 자, 끕니다. 걸리죠? 보이시죠? 지붕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방식으로 돌아가요. 왜? 순서가 중요하니까. 너가 마우스를 움직이고 클릭했는지, 클릭하고 움직였는지, 그런 순서들이 중요할 때는 뭘 쓴다? Q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면 메시지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얘는 뭐겠어요? 딱 봐도. 윈도우, 이렇게 이동할 때 호출되는 메시지. 자, 윈도우 이동할 때 이 창이 같이 따라오죠? 그럼 마우스 이동하는 만큼 이 창도 이동시키는 코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다른 거 이 코드가 없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걸 다 일일이 작업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메시지가 있고, 뭐 이런 거 이제 뭐 마우스 키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 메시지 종류가. 이거를 뭐 우리가 그럼 다 외워야 되냐? 그렇진 않죠. 그때그때 찾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작업들 할 때 Q를 엄청 많이 쓴다. 자, 그래서 얘는 호입 선출이죠? 얘는 선입 선출 자료 구조. 얘를 간단히 일단은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 볼 건데,
얘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보이시죠? 스택 있고 또 뭐 있겠어요? q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좀 확인해 볼게요. 자, std 스택 int 이렇게 스택에 데이터 넣어줄게요. 1 2 3 자, 그리고 그러면 항상 얘기했죠?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만 접근해서 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되게 탑을 한번 보는 겁니다. 제일 위에 데이터가 뭔지 보고 그리고 이 친구를 빼보고 자, 팝이 있어요 또. 팝 위에 봐서 데이터를 이렇게 봐줍니다. 1, 2, 3이 들어있죠? 보시면 1, 2, 3 근데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3 3입니다. 그럼 제가 탑이라는 걸에서 가져오면 데이터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놈 3이 나올 거고 데이터를 팝을 이용해서 뺍니다. 그러면은 뭐가 빠지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거 3이 빠지겠죠? 요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임의로 중간에 있는 거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배열처럼 절대 못합니다. 못하게 다 막아둔 자료 구조예요. 뭐 1번 이런 거 안 되죠. 문법상. 그쵸? 다 막아둔 자료 구조고 이 친구는 게임에서는 어디에 제일 많이 쓸까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 해보신 것 중에 요러고 만들 때 스택 썼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UI 아니에요? 네, UI죠. 자, 그 UI 이렇게 딱 좀 볼까? 자, 요렇게. 인벤토리. 스타즈밸리가 제일 딱 정확하네. 자, 이거 해보셨나요? 스타즈밸리? 내가 I 누르면 뭔 창이 떠요? 인벤토리 창에 뜹니다. 인벤토리 창이 뜨죠? 그러면 스택에 뭐가 위에 하나 뜬 거예요? 인벤토리가 뜬 거죠. 인벤토리. 그쵸? 그리고 나서 내가 뭐예요? 여기 있는 뭐야? 화이트 티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 자, 그럼 그 위에 뭐가 떠요? 이렇게 설명창입니다. 설명창 뜨죠? 그럼 여기에 뭐가 떠? 설명창이 뜨는 거예요. 아이템 설명창.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마우스를 떼요. 그러면 스택에서 뭐가 빠지는 거예요? 얘가 빠지는 거죠. 인벤토리만 남아있죠. 그리고 또 ESC 누르면 스택에서 뭘 빼요? 인벤토리까지 빼겠죠. 그래서 UI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스택을 굉장히 잘 활용한 케이스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게임 로직 짜실 때마다 필요하실 때마다 보통은 많이 쓰죠. 그래서 막 엄청 중요하냐? 그렇진 않아요. 자주 쓰진 않아요. 우리 뭐 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근데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오나? 여기 보시면 있죠? 스태거 큐 출제 빈도 어느 정도? 보통 나쁘지 않네. 한 문제 정도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자료 구조는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스택은 이쪽에 쓸까? 이제 씁시다. 자, 스택은 자료 구조는 규칙이 다음과 같다. 자, 1. 저장. 어떻게? 항상 위에만 저장한다. 2. 읽기. 그럼 얘도 뭐야? 항상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만 읽을 수 있다. 3. 삭제. 항상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만 삭제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스택은 위 규칙을 가진 전용 자료 구조이고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해도 좋고 또는 리스트도 구현 가능하겠죠?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해도 좋다. 구현 방법은 개발자의 자유다. 자, 그리고 Q 봅시다. Q. 자, 스택과 비슷한 자료 구조이며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자, 여러 함수에서 신호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순차 처리를 위한 대기열 용도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두 개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자, 스택은 팝할 때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값을 가장 먼저 제거한다. Q는 팝할 때 가장 처음에 들어온 값을 가장 먼저 제거한다. 이렇게죠? 이렇게 이제 축 특징이 있는 거고 지워버리고 글씨가 안 써지네. 자, 구현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10분 쉬었다가 구현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만 구현하고 STL 사용 방법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